작가님들이 보통 많이 듣는 말이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죠. 좋아하는 거 직업이 되면 싫어하게 돼. 저는 그 문장을 예전에는 부정했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인정했고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을.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갖게 되면 싫어하게 된다. 이 말은 일견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창작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너무 낮은 해상도의 문장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면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 가장 속상하고 슬픈 지점만 뽑아내서 만든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싫어하게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종 단계의 흑화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 단계의 흑화라는 것은 만화가 좋아서 만화를 그렸지만 만화가 좋아서 만화가가 되는데 그 대가로 만화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예요. 드라마가 좋아서 드라마 작가가 됐지만 그 대가로 드라마를 안 보게 되는 경우, 미워하게 되는 경우. 저는 그래서 항상 만화하고 저 작가하고 사이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꿈꿔서 만화가에 대한 사명감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걸 정략결혼이라고 부르거든요. 만화가 좋아서 연애결혼해야 되는데 정략결혼해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만화들 막 공부한다고 보고 만화 역사 외우고 막 그래요. 정략결혼이야 그거. 뭐 한눈에 반해가지고 만화가가 되는 것도 있고 다 연애랑 똑같아요. 저는 그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되게 슬픈 케이스의 결혼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서로 계약해서 같이 살지만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같은 슬픈 부부들이 있는 것처럼 난 만화가가 됐지만 넌 나에게 돈벌이가 됐고 난 너를 그리는 게 힘들어. 만화를 미워하게 됐어가 되는 거 많다고 봐요. 연재할 때는 그릴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걸 그려야지 고려가 나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나를 설레게 만드는 만화들을 내 주변시에 항상 두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부부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필요하면 상담받고 대화를 하고 저는 관계라는 거는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작가와 작업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고 봐요. 나와 드라마, 나와 만화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직업으로 바라보면서 슬퍼지는 거라고 보죠. 내가 지금 만화랑 불편하구나. 많은 만화가들이 데뷔하고 만화 못 보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관계가 불편해진 거죠. 같이 있으면 편하지 않은 거지. 근데 어떤 작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만화를 그려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만화를 그려요. 보고 있으면 만화가 되게 편해요. 같이 룸메이트로 오래 살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걸 봐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저의 계속 목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원하는 작가가 직업이 됐다고 해서 내려놓는 순간 곧 이혼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창작을 하다가 맡길 때 작곡으로 돌아가는 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경력이 많이 쌓여서 나하고 이 만화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권태기에 들어갔을 때 그 작법을 계속 돌아봄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우리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게 작법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 이야기에 왜 매료됐었고 내 안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걸 돌아보게 해주는 게 전 그 작법서라는 지도책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재를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삼장구조라는 게 이런 거였어? 뭐 이런 거 보려고 봤겠지만 지금은 저도 많이 변했어요. 작법을 계속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쓰면서 내가 진짜로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는 이유는 캐릭터들이 갖게 되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종류의 그 추동 때문이구나. 내가 이야기에 그것 때문에 매료가 되는구나. 그거를 계속 작품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도 지금은 작품 쓸 때 소재, 뭐 한 줄짜리 로그라인, 잘 나왔다. 아니면 탄탄한 구조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애일까? 이러고 시작하게 됐어요. 변했어요. 작품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제가 진짜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깨달아서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작법을 돌아간다는 건
결혼 20년 차 부부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고 그때 우리가 왜 서로를 좋아했는지를 의식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신인 작가들이 작곡을 보는 것보다 경력 작가들이 작곡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저는 능숙한 프로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많이 봐요. 이거 해봤던 거야. 나 뭔지 알아. 대충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하면 나올 거야. 이게 맞는 말이면서 되게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왜 하는데를 싹 건너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쭉 보면서 내가 이 웹툰 작품, 이 원작 작품을 한번 쭉 여정 떠나듯이 거치면서 무슨 체험을 했지? 라는 걸 뭉뚱그려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들하고 소통했던 코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일단 한번 떠내서 제 앞에 전시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단계를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스킵하고 패스한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거는 무슨 단계니까 캐릭터 너무 많아 빼고 캐릭터 합쳐 그래서 사건 쭉 놓고 앞에 쳐내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수술 말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으면 좋겠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님들 중에도 원작자 중에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체험을 시켜주고 싶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슬픈 한 천재가 자기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싶다가 저의 그 핵심 코어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건너갈 때 어떤 서스펜스와 스릴러와 천재적인 능력이라는 부분이 떠져 버리면 코어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작품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번 여행이 어땠어? 라고 한마디로 툭 얘기할 수 있는 그 원체험을 정리해놓고 붙여놓고 수술은 그 다음에 들어가자. 어차피 수술이야.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수술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공정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시도하시고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사실은 딱이에요. 드라마 작가님들은 이미 연재형의 이야기에 익숙해지신 프로들이고 근데 독자들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고 조금 덜 깐깐한 시스템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이 도전하시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점점 더 웹툰 쪽도 혼자서 글 그림을 다 하는 저 같은 작가들에서 분업 쪽으로 좀 가는 추세가 있고요. 글 작가님, 스토리 작가님들 운시대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걸 위해서 뭘 하냐? 드라마를 쓸 때의 1화라고 생각하고 쓰신 것이 웹툰에서 얼마나 많은 화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꿀팁을 드리자면 그 웹툰에 1, 2, 3, 4, 5, 6, 7화 정도? 1, 2, 3화 정도만 그 트리트먼트로 역산해보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짧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호흡의 흐름, 사건의 더 크기감, 덩어리감 그거를 좀 아시면 일단 그게 무조건 금방 적용하실 수 있는 길이고 두 번째는 콘티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업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콘티를 못 그리게 되면 좀 중간 단계가 있어요. 콘티는 별게 아니에요. 잘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짝대기 그림으로 내가 재밌게 봤던 만화에 카메라 감독 역할을 살짝 빌려온다고 생각해서 컷 크기하고 내용을 짝대기로 그려보는 걸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보여요. 이 킬링 대사는 컷이 크구나. 이 잔잔바리들은 작구나.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웹툰은 주로 스크롤이다 보니까 중요한 장면을 정면을 잡는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게 보여요. 그거 한두 번 보이다 보면 쓸 때도 그걸 상상하고 쓰고 쭉쭉 칠 수 있거든요. 콘티로. 만약 거기까지 가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이장은 노후 보장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웹툰 쪽 좋습니다. 스토리텔러들에게 아주 열려있는 곳이죠. 언제나 제가 하는 말은 변수가 많을 때는 상수만 보자인데 스토리를 보여줄 창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플랫폼들, 이야기와 스토리라는 걸 둘러싼 모든 게 다 변할 때는 작가들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상수만 봐야 한다고 봐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라는 형식이 필요하고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됐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언제나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저는 그걸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나의 삶을 어떻게 덜 불안전하게입니다, 여러분. 더 완전하게가 아니에요. 덜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나. 그냥 놔두면 계속 불안전하게 될 나의 삶을 어떻게 좀 덜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나. 어떻게 나를 그대로 빼서 전혀 만나볼 일이 없는 어떤 한 인간의 삶에 아주 깊게 나를 담갔다가 다시 빼오는가. 그게 이야기의 원래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넷플릭스, 디즈니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안 팔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쓸 수 있어야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라도 나오니까. 저는 언제나 그 생각입니다. 잘 팔릴 고민을 하기 전에 계속 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계속 쓰면 그 중에 잘 팔릴 게 나온다. 지속 가능한 창작이 저의 가장 큰 화두고, 지속만 가능하다면 뭐 그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까. 로또 맞으려면 사야 되잖아요. 많이 써야죠. 계속 써야 되고. 계속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처음에 왜 사랑에 빠졌지?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연인처럼 굴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작가님들 응원합니다.